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보고요. 그리고 특정한 오늘 이끌었던, 그리고 혹시 내일 모레, 그리고 최근에 이끌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테마가 무엇인가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볼게요. 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보이다가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는 뭐 한번 좀 올려주겠지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 이 추세선을 따라서 지금 하락의 추세선에 놓이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 많이 늘리는 거는 사실 건강한 매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드는데, 이게 한 봉이 주다 보니까 일주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꽤 되죠. 꽤 되는데 10월부터 해서 한 두 달가량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양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바닥을 다져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 은근히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2000포인트 언저리가 2000포인트에서 2000 뭐 한 20포인트 언저리만 되면 다시 저항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더블바닥을 만들지 말란 법 없고, 그리고 더블바닥을 만들어야지 건강한 상승이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우리 정신적인 건강에는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을 보자면 주봉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선을 뭐 끝선을 연결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내려가다가 더블바닥 만들어서 올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더블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제대로 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략을 할 만한 그런 자리, 실제로 이런 자리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매매하기에는 좋죠. 우리가 여기서 잔잔하게 매매를 해도 많은 수익을 거두지 못하지만, 자, 이런 시장일 때는 우리가 사기만 해도 뭔가를 사도 그냥 많이 뛰는 그런 시장이었을 겁니다. 언제였냐면요. 자, 10월부터 해서 언제까지 올랐냐면 거의 뭐 한 4, 5월까지 올랐습니다. 뭐 그런 장이 있었어요. 꽤 몇 달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부터 해서 한 3, 4월 정도까지였죠. 요런 시장이 분명히 오니까 오히려 이때는 매매를 하지 말고 쉬고 있다가 이럴 때만 공략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야지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괜히 이런 시장에서 내가 뭐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계속 손실만 나지 수익이 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좀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고 있는데 2000포인트나 뭐 그 언저리만 맞으면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오르다가 말았죠. 시노펙스, 우진 뭐 이런 애들이 올랐고요. 오르다가 떨어졌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자, 사조오양, CJ 시푸드, 동원수산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잠깐 눌러진 상태거든요. 애국 테마주 모나미 같은 경우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7월 초부터 해서 보도록 할까요? 7월 초부터 해서 자, 1년 동안 바닥에서 굉장히 긴 행보를 하면서 주가를 관리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다가, 자, 1차의 상승이 나왔고요. 2차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를 때 항상 20일 이평선 언저리에서는 항상 좀 이렇게 반등을 해줬었는데, 자,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보여주고 있죠.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출발할 때고요. 상승이 출발할 때고, 자, 1차 상승 이후에 21평선. 자, 2차 상승 이후에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올렸어요.
이게 3차 파동이라고 봐도 되고요. 22평선 이쯤에서 한 번 더 올려서 8,000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오늘 크게 한 번 더 뺐습니다. 이제 22평선, 11이평선, 5일이평선 이 모든 게 이제는 그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물론 뭐 올리려면 올리겠지만요. 5일 이평선 타고 이제는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역배열이 되면서요. 그래서 5일 이평선 자체가 이미 이제 여기 이후로는 계속 종가는 그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종가 관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 2차 파동의 장대 양봉 그 시초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더 밑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종가상 최소한 5일 이평선을 좀 올라타는 그런 모양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장주였고요. 자, 7월 초에 많이 올랐어요. 7월 초부터 해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이제 시세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테마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제일 마지막으로 강하게 올랐던 게 이게 수산물 관련주거든요. 이게 방사능 그 오염된 것들을 일본이 이제 바다로 유출한다고 해가지고 수산물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긴 했지만 이게 사실 끝났다고 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바닥에서 뭐 이걸 완전한 바닥이라고 바닥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바닥에서 거의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오르고 난 뒤에 여기 뭐 매물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누르고 있죠. 매물대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데 계속 며칠 동안 이 강한 매물대랑 강한 그 거래 대금이랑 긴 장대 양봉, 그러니까 기준봉이 될 수 있겠죠. 이 기준봉에 한 4분의 3 정도 높이에서 계속 종가를 관리해 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여기 주황색인 11 이평선을 아직 지금 잡아주고 있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한 중간값까지만 좀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위로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감을 아직까지 좀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일단 여기 매물대 이전에 고점 이 자리죠. 한 3,900원 정도. 자, 이 자리가 오면은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좀 이렇게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그동안 고점을 연결한 선.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만약에 강한 그 테마의 한 그 대장주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수산물이라면 또 돌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돌파할지 안 할지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조 오양 뭐 이런 애도 마찬가지죠. 아래에서 강하게 급등이 시작됐어요. 자, 이때죠. 지금 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긴 했지만 사실은 이 짧아 보이는 이 양봉이요. 실제로는 그때 어떻게 터졌냐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거래량이 100억 정도 터지면서 아래에서 길게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마무리된 거죠. 이 아래로. 그리고 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리고 하는데 날라갔어요. 또 날라가고 또 날라가고 또 날라가고.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죠. 위에는 매물대가 형성됐었고 분명히요. 이전 고점 딱 맞고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고점들이 이런 걸 잘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 8,600원 정도 이전에 지지와 그리고 이전에 저항 맞았던 이 자리를 혹시나 좀 지켜주지 않겠나 하고 장중에 좀 지켜봤는데 이것도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시장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이나 혹은 그 흘러가는 거에 흐름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닭고기 관련주들이 강하게 또 다시 한번 오르다가 뒤로 밀렸죠. 내일 장대 봐서 또 다시 여기 윗꼬리를 또 채워주는 그런 모양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좀 힘에 겨운 어떤 그런 모양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봤을 때도 크게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크게 많이 터진 건 아니고 다행히 이전에 저점을 잡아주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터진 겁니다. 자, 요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가다가 올라탔어요. 10일 그리고 20일 이평선 올라타고 강하게 급등이 한번 쫙 넣으면서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산물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 이런 애들이 왜 떴을까 생각하다가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 관련주들 급등했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라고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예전에 있던 그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일본 방사능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2011년 4월에 테마주 가운데서 닭고기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주들이 들썩거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지금과 같은 그런 방사능 누출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과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때도 이제 들썩였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결국엔 또 답습을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가 그때가 이제 한창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자, 일본 열도가 자, 유출된 방사능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그런 말들로 인해 가지고 필터, 마스크, 요드 관련주 테마들이 들썩였습니다. 자, 먼지 제거 필터로 생산되는 자,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웰크론이 상한가를 쳤고요. 그리고 뭐 방사능 필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시노펙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노펙스가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와 다른 어떤 재료의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도 올랐다는 거. 이게 참 희한하게 평행 이론을 잘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자, 요드와 칼슘을 확보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라면서 우리나라 생산업체인 대정화금도 이틀 연속 상한가다. 자, 요드와 칼륨을 물에 타먹으면 방사선에서 갑상선, 후두암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실제로 매출은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등등. 자, 결국엔 테마는 테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유산균 배양에 생산하는 발효유 개발업체인 셀바이오텍이 닷새 만에 5% 상승세를 보여주고 마감했다. 유산균이 방사능으로 인한 질환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소식, 뭐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닭고기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예전에 닭고기 올랐는데 이번에 닭고기 올랐어요. 자, 닭고기하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주가 떴습니다. 자, 방사능이 이제 유출되면 수산물을 못 먹게 되면 대체할 만한 음식이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르는데 참 끼워 맞추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증시는요. 정말 천재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 반사 이익을 노리는 심리. 자, 하림홀딩스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다. 상한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니커도 9% 올랐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테마, 미국산 태고기 테마 대신해가지고 뭔가요 갑자기? 미국산 쇠고기 테마주로 해가지고 한일사료,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웬 거야 하겠지만 뒤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치료제 관련주인 대봉 LS,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가 역시 고점으로부터 60%, 30% 떨어졌습니다. 라는 거 봤을 때는 정말 완전 타이밍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예전 그 어떤 과거에 어떤 일었었던 일들을 답습해서 우리가 매매에 나섰을 때는 떨어질 때 말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올려갈 때 5일선 혹은 11선을 딱 탔을 때 추세를 좀 이렇게 만들 때 그때 공략을 해야지 빡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4% 이런 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시장에서 좀 리스크가 큰 만큼 그만큼 또 한번 오를 때는 급등하니까 그런 뭐 리스크를 감수한 매매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봉 LS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2013년이에요. 벌써 2년이 흘렀는데도 또 뭐 들썩인 게 대봉 LS, 영인 프론티어, 상한가. 이게 수산물로 방사능, 오염 검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떴다고 합니다. 아까도 봤겠지만 자, 방사능 해독제인 요오드와 칼슘을 생산하는 업체 대정화금이 좀 날랐고요. 그리고 수산물 우려하면서 축산물 관련주 상승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자, 팜스토리 이런 애들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수산물 관련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 반면, 그러니까 우리 똑같죠. CJ 시푸드라든지 올라가다가 이제 좀 동반 하락하는데, 그때 육가공과 유통주들의 매기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고기 수입 유통업체, 육가공업체 있는 신라교역, 동원수산이, 동원산업이 뭐 실적 우려 악화로 뭐 어쩌고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한일사료라든지 뭐 14% 급등했다. 한일사료는 수입육 업체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하림도 마찬가지 양돈 업체인 이지바이오 그리고 뭐 팜스토리 그리고 에이티엠 인베스트가 쇠고기 수입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4% 찔끔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우리가 좀 보면서 예전에 좀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 지금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좋은 자리에서 좀 매수도 해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니커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랐죠.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좀 오르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제 돌렸잖아요. 어찌됐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20일 이평선 위에서 올라탔어요. 이렇게 올라탔으면은 자, 이렇게 정배열이 딱 만들어진 이런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좀 손절 라인도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 더 한번 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셀바이오텍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매매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저도 참 긴가민가합니다. 왜냐하면 뭐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을 빵 트면서 여기서 뭐 껄쩍껄쩍 하다가 쫙 위로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매물대 같은 거 잘 보시고 매물대 같은 것도 잘 보고 이렇게 매물을 보면서 거기를 목표가로 삼아가지고 많이 오르면은 이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자, 셀바이오텍 글쎄요. 뭐 예전에 올랐다고 하니까 한번 차트를 한번 둘러볼게요. 그리고 대정화금이 뭐 상한가 2번 갔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갔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더블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퐁당퐁당 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음봉이 나왔는데 사실 음봉이지만 그래도 뭐 1% 정도 올랐네요. 좀 뭐 이 언저리에서는 한번 정도 공략을 해서 좀 매물대까지 이 상단선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리스크는 항상 감소하고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대정하금도 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영인 프론티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꾸준히 좀 올랐어요. 보니까 꾸준히 올랐던 게 보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었죠. 최근에 이제 이런 모양을 좀 만들었어요. 자, 뭐 저는 매매 뭐 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방사능 유출된 그에 대한 그 상승을 많이 만들었던 관련주들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얘가 여기 돌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만원이 아니죠. 15,000원 정도 혹은 이전 고점이 한 14,000원까지 이렇게 좀 땡길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인 프론티어도 그렇고. 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뭐 있었죠. 내용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꾸준히 이렇게 떨어진 자리죠.
이런 하락의 파동인데 이제 역배열에서 강하게 또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역배열에서 분명히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자 이제는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죠? 바닥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 5일선, 11선, 21선 같이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박스를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 상단선 여기까지 터치하러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혹은 24,000원 저리까지도 터치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들어집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뭐 웰크론 뭐 이런 애들도 사실 글쎄요 이거는 좀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마스크나 필터 종류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큰 수혜를 받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밑에서 지금 돌려주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일은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쫙 이렇게 3천 얼마까지 빵 튀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자 올라간다면은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3,670원 그 정도까지. 자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가 그동안 많이 밑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왠지 U자로 지금 돌려내고 있죠. 이렇게 돌려내고 있는데 이러면은 뭐 밑으로 훅 이렇게 깨진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깨진다기보단 U자로 슥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팜스토리도 작년에 아니죠. 그 과거에 한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음봉이 좀 별로 좋아 보이는 음봉은 아닙니다. 강하게 올랐다가 쭉 떨어졌는데 물론 타고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만 결코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휴원수도 많이 올랐다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퐁당 올라가고 있죠. 희한하게 그래도 5일선 위에 올라가고 21선 위에 올라가 11선 위에 올라가고 20원 위에 올라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또 탄력을 받아서 그 일본 방사능 관련주로 해서 간다면은 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잘 보이시죠? 자 만약에 빵 올라가면 한 54,000원 5만원 글쎄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올라간다는 뭐 약속된 건 아닙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명문제약도 지금 만들었죠. 명문제약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계속 떨어질 때 이런 모양이죠. 대충 이제 이런 듯한 모양인데 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돌파되면은 근데 위에 이제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돌파가 되면은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자 이지바이오 얘는 뭐 제가 봐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가 위로 갑자기 팍 급등할지 안 할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강하게 뜬금없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빵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그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TM 인베스트는 그때 많이 올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요. 대봉 LS도 그때 한때 많이 올랐죠. 네. 다행히 더블바닥을 지켜줬네요. 더블바닥 지켜주고 네, 이런 모양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오늘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였었고 최근에 좀 강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래도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지금 봤을 때 8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억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래 터져가지고 빵 올라간 건 절대 아닙니다. 대봉 LS 나노메딕스는 이미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는 뭐 쉽지 않은데 이것도 하나의 자리죠. 자,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서 이제 시세를 한번 빵 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직 뭐 저점이 깨진 거 아니기 때문에. 자, 한일사료도 올라갈 만하네요. 충분히 지금 이미 방향을 위로 틀었고요. 네, 이미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여력은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아래 위로 계속 파동을 만들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 밑에 파동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막 틀어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기보다 이제는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한번 빵 올라가면 여기까지 한번 빵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자, 시노펙스하고 우진 한번 볼게요. 자, 시노펙스 우진이 이게 지금 오늘 강하게 급등한 거 한번 빼볼게요. 차트에서. 자, 이런 차트 뺀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얘가 상한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5일선, 뭐 캔들, 뭐 21선, 뭐 추세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렸죠. 거래가 터지면서. 마찬가지 우진도 그렇죠. 다만 우진도 보시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1차 하락, 그 다음 2차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 보통 한 뭐 10일 이평선이나 한 20일 이평선 이 사이에서, 그죠? 언저리에서 이렇게 올라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가 나오면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정도 위에 올라타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얘도 그동안 20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살짝 오르고 하다가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진이나 시노펙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는 사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애들은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또 오늘 하림인가요? 오늘 저기 그 오늘 마니커도 아니고 그 뭐죠? 오늘 그 체리브로인가요? 체리브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리브로도 오늘 오르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졌죠. 얘가 이제 닭고기 지금 현재는 대장주인 것 같은데요. 이 친구의 모습도 봤을 때도 그 주황색이 지금 11 이평선인데 이 11 이평선을 종가상 완전하게 뚫지 못했다가 자 여기 올라타죠. 그랬을 때는 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11 이평선이나 20 이평선 혹은 그동안 올라타지 못한 이평선에 계속 이렇게 흐르다가 살짝 올라타면은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과거에 방사능 유축 관련주들이 이런 모양을 보인다면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보는 거죠. 큰 비중을 한다기보다 수익 어느 정도 좀 짧게 먹고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얘가 윗꼬리를 채우면서 자 여기 상단선까지 터치할지,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매매를 좀 활성화해서 좀 제대로 하자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스스로가 매매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하자라는 내용을 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동이 형 하였습니다.